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의 동심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해 듣던 동화, 그 동화 속의 원작,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K짱이 동화 속의 진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험한 동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내용 알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빠의 귀염을 받던 한 여자 공주 신데렐라가 어떤 계모가 나타나면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과 미움을 받다가 요정에게 마법을 받아서 뭐 호박이 그냥 마차가 돼가지고 공주 되게 누더기 옷이 예쁜 드레스로 바뀌어서 왕자가 주최하는 무도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도회에 가가지고 왕자님을 만나게 돼서 왕자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요정이 12시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못한 채 이 신데렐라가 12시 되기 전에 왕자님 죄송해요, 저 빨리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신발을 하나 탁 놓고 떠나게 되죠. 바로 그게 유리구두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왕자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계모의 언니들에게 신겨봤지만 신발이 맞지 않았고 결국에는 신데렐라에게 그 신발을 딱 신겼는데 신발이 딱 맞으면서 신데렐라 갑자기 옷이 막 드레스로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왕자와 신데렐라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엔드 신데렐라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들의 동화가 그러하듯이 이 동화는요 처음부터 동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성인 소설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동양에서 만들어진 이 신데렐라의 동화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각 나라별로 맞게 이야기가 각색되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만 해도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신데렐라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내용이 있죠. 이 콩쥐팥쥐 내용도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신데렐라 스토리 중에서 현재 동화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랑스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판 동화를 디즈니사에서 채택해서 그 내용을 조금 예쁘게 각색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신데렐라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이 보는 이 신데렐라가 사실은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새엄마를 데리고 오죠. 그 새엄마에게는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두 딸은 이 신데렐라를 아빠 몰래, 신데렐라의 친아빠 몰래 야금야금 괴롭히기 시작하죠. 사실 이 신데렐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신데렐라의 정확한 이름은요, 이름의 뜻은 바로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데렐라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계모와 두 딸, 이 새 엄마의 딸은 더욱더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의 와이프, 반려자를 뽑는 그런 무도회를 연다라고 마을 전체에 퍼뜨리게 되죠. 자, 그리고서 이 계모와 두 딸은 무도회에 가려고 막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당연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계모가 저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놔. 다 끝나기 전까진 무도회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았니? 라면서 신데렐라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무도회가 열리는 성으로 가자 신데렐라는 자신도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성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에게 호박과 두 마리의 쥐, 두 마리의 도마뱀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신데렐라가 그것들을 요정에게 건네자 요정은 호박을 마차로, 그리고 두 마리는 쥐는 말로, 도마뱀들은 마부로 변신시키죠. 신데렐라는 요정이 마법으로 만들어준 화려한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신고 호박마차를 타고 성으로 갑니다. 성에서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춤을 추게 되죠. 12시를 땡땡땡 알리는 종이 치면 신데렐라의 마법은 점점 풀리게 되는데 신데렐라는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기 시작하자 어떡해 라고 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려가는 계단에서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린 채 가까스로 성을 빠져나가고 이내 마법은 풀리게 됩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잊을 수 없어서 마을 안에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 짝을 갖고 이 발에 맞는 주인을 찾고 있다. 이 발에 맞는 여성이 나타나면 그 여성을 나의 반려자로 삼겠다. 라면서 신데렐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처녀들을 모두 수색하고 결국엔 신데렐라의 집까지 당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신데렐라의 그 구두에 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구두를 한번 신어보게 하자 계모와 언니들은 걔는 그럴 리 없어요. 쟤는 아니라니까. 라면서 굳고 말립니다. 하지만 왕자의 그 신하들은 저 여성도 처녀이니 한번 신겨보겠다 하고 신데렐라에게 신발을 신기게 해주고 구두는 신데렐라 발에 딱 맞게 되죠. 자, 그리고 신데렐라가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의 구두를 꺼내자 그 계모와 두 딸 언니들은 아주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데렐라 왕자는 결혼을 했고 신데렐라 새어머니는 두 딸을 용서하고 그리고 새어머니와 두 딸도 죄를 뉘우치면서 모두가 행복해졌다라는 게 원작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진짜가 아닙니다. 신데렐라, 그녀의 본명은 사실 지졸라였다고 합니다. 자, 원작에서도 그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를 얻습니다. 사실 신데렐라에겐 가정교사가 있었대요.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계모에게 구박을 너무나 받았던 이 신데렐라는 그녀의 가정교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희 계모가 절 너무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서 가정교사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담하면서 그녀의 가정교사와 그녀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 가정교사는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니? 네, 선생님이 저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그것은 계모에게 자신의 옷을 찾게 한 다음에 계모가 옷을 찾고 있을 때 장롱문을 빡! 하고 닫아서 계모를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신데렐라는 가정교사가 시키는 대로 그녀의 계모에게 가서 이 옷 좀 찾아봐 주세요. 엄마의 옷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계모는 이 칠칠치 못한 것, 대체 내 옷이 어디 갔다는 거야? 라면서 장롱으로 갔고 계모는 자신의 옷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뒤에서 신데렐라는 문을 꽝 닫아서 그녀의 계모를
죽여버려요. 자, 그리하여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가정교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선생님 진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요. 라면서. 계모가 죽고 이 아버지는 신데렐라의 가정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처음에는 세상 천사였던 이 가정교사는요. 금세 자신의 친딸인 2명의 딸을 데리고 와서는 신데렐라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신데렐라가 죽여버렸던 그 계모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오게 되면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장에 가게 되자 그 가정교사의 2명의 딸은 아빠, 저 목에 어울리는 예쁜 진주 목걸 사다 주세요. 아빠, 저는 예쁜 옷을 사다 주세요. 두 딸은 뭐 예쁜 목걸이, 옷을 사달라고 했지만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나뭇가지를 좀 갖다 주세요. 결국 아버지는요, 신데렐라에게 개암나무를 선물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개암나무를요, 자신의 친어머니의 무덤가에 묻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다음에 신데렐라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엄마, 보고 싶어요. 신데렐라의 눈물을 머금 그 개암나무는요,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 후 가정교사와 가정교사의 2딸이 신데렐라를 심하게 구박할 때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친엄마의 무덤을 찾아가서 울게 되었고 그 눈물로 자란 개암나무는 점점 쑥쑥 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나무에, 다 자란 나무에 2마리의 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마리의 새는 신데렐라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말해봐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네, 이 2마리의 새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법의 새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자가 무도회를 열게 됩니다. 자신의 반려자를 찾는 무도회를 말이죠. 자, 당연히 그 가정교사와 가정교사의 2딸은 그 무도회에 가기 위해서 막 꾸미기 시작했고 신데렐라도 물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모는 그녀에게 잿더미 속에서 흘린 콩을 2시간 안에 찾으면 너도 데려가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데렐라의 진짜 그 이름이 뭔지 알죠? 잿더미 속의 아가씨라고. 그래서 그녀가 이름이 신데렐라인가? 자, 신데렐라는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아, 맞다. 새들에게 부탁해볼까? 신데렐라는 새들에게 막 뛰어가서 부탁하죠. 계모가 나에게 잿더미 속에서 콩을 찾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콩이 보이질 않아. 자, 그래서 새들에게 부탁했고 새들은 결국 신데렐라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콩을 찾아낸 신데렐라에게 계모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너에게 입을 예쁜 드레스가 없어서 어떡하니? 그래도 무도회인데 그 꼬라지로 올 생각은 아니지? 가정교사는 그녀에게 입힐 예쁜 옷이 없다면서 그냥 그녀를 버려둔 채 자신의 2딸만 데리고 무도회를 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새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도 무도회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옷은 너무 볼품이 없어. 그래서 새들에게 부탁을 했고 새들은 그녀에게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줍니다. 금으로 만든 드레스를 말이죠. 그녀는 그렇게 새들이 만들어준 금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향하게 됩니다. 자, 무도회에 나타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왕자님은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와 왕자님은 같이 춤을 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그 무도회를 떠났어야 됐어요. 밤 12시에 말이죠. 그렇게 무도회는 3일 연장 계속됐고 그녀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왕자님은 그녀가 매일 12시가 되기 전에 도망가니까 마지막 날에는 왕자님이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냐?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단에다가 끈끈이를 발라놓은 거예요. 땡, 땡, 땡.
자,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신데렐라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바닥에 끈끈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뛰다가 구두 한쪽을 벗어놓고 오게 되죠. 자, 계모는 그녀의 첫째 딸에게 이 신발을 신겨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계모의 첫째 딸은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모는 자신의 친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가락을 잘라! 어서! 첫째 딸은 그 신발에 맞는 발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신발을 신고 왕자의 앞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왕자님은 그대가 이 신발의 주인이었군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첫째 딸과 함께 이 집을 나가려는데 새들이 나타나서 그 왕자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왕자님. 지금 그녀의 발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왕자는 첫째 딸의 발을 확인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녀의 발을 보고 그녀가 진짜 신발의 주인이 아닌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그녀는 두 번째 딸에게 이 신발을 신겨보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딸도 발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계모는 자신의 둘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 뒤꿈치를 잘라내 어서! 그렇게 해서 둘째 딸도 자신의 발 뒤꿈치를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자님과 함께 또다시 성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도 또다시 새들이 그녀의 발 뒤꿈치를 봐요. 그녀의 발 뒤꿈치가 없어요. 왕자는 그녀의 발을 확인했고 그녀의 발조차 잘린 것을 알게 돼서 또다시 신데렐라를 찾아오게 되죠. 계모는 극구 말렸지만 신데렐라 발에 딱 맞는 그 신발은 당연히 신데렐라의 것이었죠. 그래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결혼식에서 두 딸과 이 가정교사 계모는요 신데렐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왜? 이제 이 나라의 공주님이 됐으니까. 신데렐라 어깨에 있던 그 신데렐라를 도와줬던 그 마법의 두 새들이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그녀의 계모와 그녀의 두 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새들은 계모와 두 딸을 맞이해서 나갔는데 바로 그녀들의 눈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자, 새가 계모와 두 딸의 눈을 빼먹어서 그녀들은 모두 장님이 되고 맙니다. 자, 동화에선 신데렐라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나에게도 어딘가 왕자님이 있을 거야 라는 꿈을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꾸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작은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사실 동화에서 나온 유리 구두도요 원작에서는 황금 구두 혹은 털가죽 구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속설에는요 신데렐라의 원작에서 이 털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었다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에서는요 14세기부터 털가죽 VAIR이라고 해가지고 이 털가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작가 샤를 베로라는 이 작가가 1697년에 이 동화를 쓰면서 VAIR 이 털 가죽이라는 단어를 VERRE라는 이 유리라는 단어로 잘못 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털 가죽 구두가 유리 구두가 됐다라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 구두라는 게 사실은 처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그 궁전에 떨어뜨리고 왔다라는 건 왕자와 혼전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구두를 가지고 신부를 찾아다니던 중에 이 신데렐라 발에 유리구두가 딱 맞게 되는데 이 신발이 딱 맞는다는 것도 이 왕자와 이 공주의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뜻이 된다고도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야한 약간 그런 의미도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원작들이 너무나 예쁘게 각색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동화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랄 정도로 이 원판은 굉장히 호러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 로도피스라는 이야기가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의 근원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도피스는요, 그리스 출신 노예라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았고 얼굴이 굉장히 희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이를 시기한 다른 노예들이 그를 막 괴롭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축제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다른 노예들이 이 로도피스에게 일을 굉장히 많이 주어서 야 이거 네가 해 해가지고 그녀를 못 가게 했었대. 그래서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혹은 목욕을 하고 있던 이 로도피스는요, 신발이 젖어가지고 옆에 두고 이 신발을 말리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매의 모습을 한 호루스 신이 내려와서 이 신발 한 짝을 물고 파라오의 무릎 위에 이렇게 탁 올려놓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신의 계시로 하늘에서 갑자기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무릎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이 파라오가 이건 하늘의 계시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신발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서 파라오에게 데려와자 파라오와 이 로도피스가 함께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도 해요. 한편 그림 형제의 버전의 신데렐라에서는 왕자가 공주를 찾기 위해 신발을 유리구두를 여러 여성들에게 신겨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데렐라 언니가 발을 맞추려고 발가락을 자르고 발 뒤꿈치를 자르고 발가락 빠르고 막 해가지고 막 구두를 억지로 쓰는데 안 되고 막 나중에는 그 마법 새들이 막 그녀의 누나들을 다 파먹었다 막 이런 게 사실 그림 형제의 원작 신데렐라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했을까요?